자, 이제 단세포는 그렇게 생긴 거 알았고, 다세포는 어떤지. 일단 4kg, 아이들의 정상 체중이 3에서 4kg 사이인가? 그럴 거야. 태어날 때 자기 몸무게 아는 사람 있어? 나는 3kg가 좀 안 되게 태어났대. 작게 태어났다고 해서 작게 사는 건 아닌 거야. 6kg? 2점 몇? 2.8? 되게 쬐끄맣게 태어났네. 이상하게 태어날 때부터 남자, 여자애들은 몸무게부터 달라. 남자애들이 더 미고. 여자애들은 3.3 막 이런데 남자애들은 3.7, 3.8 막 그래. 저 4kg 어머니 힘드셨겠다. 자, 얘가 이 작은 아이가 커지려면 여러 개의 세포가 점점 수가 늘어나는 일을 하는데 사람은 하나의 세포로, 하나의 종류의 세포로 구성되지 않은 걸 여러분들은 미리 알고 있어요. 아까 혈액 뭐 이런 것들 자기 혈액형 뭐 알고 있죠, 그죠? 일단 혈액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왜 가끔 허물벗어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다세포를 구성하는 거는 다양한 종류의 세포가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커다란 개체를 구성합니다. 자, 세포의 종류에 따라 구조와 기능이 달라요. 자, 그 중에 사람의 가장 중요한 신경세포가 있어. 신경을 구성하는 세포야. 신경은 잘리면 피가 나지 않는데. 근데 이 신경세포는 나중에 뉴런이라는 용어로 배우게 돼요. 신경세포 우리나라 말? 뉴런은 외국 말이겠지. 뉴런세포라고 하는데 이 뉴런은 종류가 3가지가 존재해. 우리 왜 보고 듣고 하는 감각기관에 이 눈에 있으면 시신경 요 망막 부분에 퍼져 있는 거 이걸 감각신경이라고 해. 자, 이 감각신경 대표적으로 시신경, 시신경은 보는 거잖아. 얘는 무엇에 의해서 자극을 받냐면 빛의 자극을 받아요. 우리 필름 현상할 때 우리가 필름 카메라를 찍어 얘를 현상할 때 이 현상하는 이 장소는 깜깜해요, 밝아요? 깜깜하죠. 암실에서 해야 돼. 왜 그러냐면 필름이 빛에 반응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근데 우리 시신경도 눈 안쪽에 이렇게 퍼져 있는데 빛과 반응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빛이 있잖아? 막 흥분해. 흥분해서 얘네가 화학물질 또는 전기적 자극을 막 만들어내. 그래서 감각신경에 시신경이 퍼져 있고요. 내가 무엇을 보면 판단할 거 아니야. 아, 쟤는 누구다. 쟤는 누구네? 얘는 뭐 하고 있네? 이런 판단을 할 거 아니야. 이거를 연합신경이라고 해요. 대뇌, 소뇌 요 위치 보면요. 시각을 담당하는 이 부위가 있거든요. 여기에 시신경들이 포함이 연결되어 있는 연합신경이 있는 거야. 연합신경은 뇌 부분에 발달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눈을 깜빡이거나 눈에 뭐가 들어가면 빛 보고 있다가 눈에 느낌이 이상하면 눈을 깜빡거릴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이게 운동신경으로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신경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얘는 운동기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자, 감각신경은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굉장히 가느다라고 여리여리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가 또 세포 내 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그냥 그림만 보세요. 핵이라는 부분이 옆에 이렇게 찌그러져서 이렇게 살짝 태화된 상태로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거는 내 생각과 관계가 없이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이 핵 갖고 있는 이 신경세포체가 태화된 형태로 있고요. 연합신경은 굉장히 이 신경세포체 앞에 별 모양으로 달려있는 신경세포체라고 그래. 그리고 여기 이거 돌기라고 하거든요. 축색 돌기인데 이 길이가 짧고 이 신경세포체에 있는 앞 대가리가
죄송해요. 앞 머리 부분이 크게 발달되어 있어요. 여기 핵도 아주 크게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동신경은요, 굉장히 길이가 길어서 1m까지도 된대요. 우리 뇌에서 다리 끝 여기까지 가려면 얘가 빨리 움직이려면 이게 짜잘짜잘짜잘하게 가는 경우보다는 원샷으로 착 가면 좋잖아. 그래서 길이가 긴 편이고 가장 축색돌 이 밑에 있는 요 돌기들이 잘 발달되어 있고 튼튼하고 커요. 이게 운동신경이야. 그래서 이런 세포의 모형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신경세포체, 핵, 그리고 축색돌기, 그리고 이런 돌기돌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 이걸 신경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인간의 몸에 있는 모든 신경세포들을 이어서 붙여서 최대한 길이를 내면 야, 그런 거 하고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 신경세포, 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얘의 기능은 자극을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나타나잖아? 그러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빈틈이 있어. 얘네 서로 다른 신경세포 사이에 물질 전달을 어떻게 하냐면 화학물질을 분비해요. 화학물질을 분비하면 이 하나의 세포체 내에서는 우리 왜 전기 자극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기 자극을 통해서 전류가 쫙 흐르듯이 이렇게 자극을 전달하고 또 다른 신경세포체하고는 또 화학물질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그래서 내가 통증을 느껴. 진통을 느낀단 말이야. 머리가 막 아파. 그러면 진통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화학물질을 분비하지 못하게 그래서 전달하지 못하게 통증을 못 느끼게끔 해주는 게 진통제인 거야. 자, 어쨌거나 이건 뭐 중요한 거는 신경세포의 기능, 자극을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적혈구. 사람의 혈액을 쭉 뽑잖아? 그러면 얘를 갖다가 처음에 보면 사람의 피는 모두 다 붉은색이야. 근데 얘를 갖다가 원심 분리기에 돌려. 세탁기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여러 개의 구멍이 있어. 시험관에 꽂을 수 있게끔. 여기다 꽂고 매우 빠른 속도로 막 돌려. 그러면 얘 밀도에 따라 쫙 나눠지거든? 그래서 가장 무거운 애들은 밑에 가라앉는데 얘가 혈구야, 혈구. 혈액의 세포들이고요. 요거 혈장이야. 액체가 누리끼리 하기 위해 떠. 여기에는 면역물질,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라는 세포들이 붉은색이 여기 밑에 가라앉게 돼. 그래서 이 중에 적혈구는요. 확대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원반 모양으로 가운데가 온폭 들어가 있는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온폭 들어가 있는데 우리 왜 피 나서 쪽 빨아먹으면 무슨 맛 나? 쇠맛 나지? 철분을 갖고 있어. 철분은 쇠야. 자석이 붙는 그거 맞아. 근데 이 철분이 우리 왜 쇠는 오래 냅두면 녹슬잖아. 녹슨다라는 얘기는 산소와 결합했다는 얘기거든? 얘가 산소와 결합을 됐다 잘해. 그래서 이 움푹 패인 곳에 산소를 막 주워 담아요. 그래서 적혈구는 자, 산소가 많은 데서는 산소와 결합하고 산소가 적은 세포 안쪽으로 가서는 이 산소를 오히려 세포들한테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산소 운반 기능. 근데 선천적으로 적혈구 모양이 G형인 사람들이 있어. 부메랑 모양? 우리나라는 부메랑이 없으니까 남 모양이라고 해. 남 모양의 적혈구 G형이 있거든. 얘가 이렇게 생겨야 산소를 잘 결합하고 주워 담는데 남 모양이면 산소와 결합 능력이 떨어진대. 얘를 저장할 능력이 떨어진대. 그래서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돼. 그러면 순간순간 어질어질해서 질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픽픽 쓰러지는 빈혈이 일어나는 거지. 이런 거는 선천적인 빈혈 현상이에요. 후천적으로 못 먹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적혈구 이상으로 빈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적혈구는 산소 운반 기능이 있고 상피세포. 자, 상피세포. 자, 피부나 기관의 안쪽 표면을 이루고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구강 상피세포 요 안에 있는 거 요거 막으로 쌓여 있거든요.
얘 납작하고 평평한 모양으로 마치 코팅된 표지처럼 안쪽을 싸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표피 싸고 있어서 자,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상피세포. 자, 그리고 공변세포는 식물에게만 있는 구조예요. 공변세포. 공변세포는요, 이렇게 쪼리퐁처럼 생겼어. 쪼리퐁처럼 생겨갖고, 얘가 사실은 2개의 공변세포로 구성되어 있거든? 여기에 엽록체가 있어요. 자, 생김새가 있어. 자, 공변세포는 이렇게 생기는데 어떤 기능을 하냐면 기체 출입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얘가 시스템이 되어 있냐면 이 공변세포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떼보면 이 안쪽에는 막이 두꺼워. 바깥쪽에는 막이 얇아. 자, 그랬을 때 얘가 만약에 물을 흡수하게 되면 1번, 2번 어떻게 휘게 될까? 요 부분은. 자, 얘가 물을 흡수해서 땡땡 불었어. 1번처럼 휠까? 2번처럼 휠까? 2번? 자, 예를 들어볼게. 기다란 풍선 있지? 우리 왜 강아지 만들고 막 이런 거. 여기다가 한쪽에다가 내가 테이프를 붙여. 얘를 막 불어. 그럼 얘는 요렇게 휠까? 요렇게 휠까? 2번째? 테이프라고요? 테이프를 붙여서 못 늘어나게 했어. 첫 번째. 왜냐면 얘는 잘 못 늘어나니까 그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여기는 테이프가 없으니까 잘 늘어나겠지. 그래서 이렇게 휘게 되거든. 막이 두껍기 때문에 얘는 잘 안 휘고 바깥쪽으로 얘네가 이렇게 꺾여서 휘어져요. 그래서 얘네가 한낮 동안에 햇빛을 받아서 양분을 막 합성하고 그리고 물을 쭉쭉 빨아 먹잖아? 그러면 얘가 탱탱 불어서 이 막이 두꺼운 애가 휘지 않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낮에 광합성하면 구멍을 열어요. 공변세포 2개가 만든 이 작은 구멍을 기공세포라고 하거든요. 아니, 기공이라고 합니다. 세포 아니에요. 구멍이야. 콧구멍 할 때 구멍이야. 자, 해서 얘를 열었다가 물이 다 증발되고 이제 물이 부족해. 그럼 이제 다시 오므라들어. 그래서 자, 물을 내보내줘야 되는 상황. 물을 너무 많이 먹었으면 열리고 물이 이제 없어. 적당하게 있어. 그럼 다시 닫고. 해서 공기 출입을, 기체 출입을 조절하는 것을 우리 공변세포라고 해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 자세한 내용을 내가 다 설명을 했지만 각각의 세포마다 구조와 기능이 얘 생김새가 기능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야. 아까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기 좋은 형태. 상피세포는 덮고 있고 보호하기 좋은 형태. 공변세포는 구멍을 열었다 닫았다 하기 좋은 형태. 각각의 세포들이 구조와 기능이 종류에 따라 다 다르다. 이것만 알아두셔도 돼요. 자, 그러면 잠깐 밑줄 치고 넘어갈게요. 세포의 종류와 기능에 다양한 종류의 세포의 종류에 따라 하는 일이 서로 다르다. 요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종류에 따라 구조와 기능이 다르다. 겠죠? 자, 신경세포 기능. 신호를 받아들이고 전달. 밑줄. 적혈구 산소 운반 밑줄. 상피세포. 외부로부터 몸 보호. 공변세포. 기체 출입 조절. 자, 그럼 이제 D. 생물의 구성 단계. 자, 세포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다. 자, 그러면 하나 질문을 할게. 모든 세포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다. OX. O. 사람의 세포는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긴 하죠. 왜 X야? 달걀은 생식세포야. 달걀 눈에 보이지? 심지어 타조알은 사람 머리만 해. 커다랗지? 이것도 하나의 세포래. 사람의 난자는 어떻게 보이냐면 잘 깎은 날카로운 연필을 종에다 콕 찍고 뗀 정도래. 근데 색깔이 거의 투명하거나 흰색이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기 쉽지가 않아요.
사람 몸에, 여성의 몸에 가장 큰 세포가 난자래요. 근데 닭은 달걀 엄청 큰 걸 만들어내. 사람보다 더 커. 자, 그렇다 정도. 자, 생물의 구성 단계. 생물은 동물과 식물이 있어요. 동물이건 식물이건 세포의 구조적, 기능적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가 뭐라고? 세포. 그치? 세포를 도형으로 그리면 예를 들어서 그냥 동물이건 식물이건 네모로 표시할게. 자, 요런 네모가 똑같이 생긴 네모가 딱 있으면 모양과 크기 같은 세포들의 모임을 뭐라고 할까? 조직이라고 합니다. 조직. 자, 그럼 이런 조직이 모여서 뭐 어떠한 나뭇잎, 또 뿌리, 그리고 사람, 뭐 뼈 이렇게 하나하나 나뭇잎의 기능은 광합성하고 뭐 증산작용이라고 나중에 배워요. 물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 그런 역할을 해. 하나의 기능을 담당하는 거 기관. 그리고 뭐 꽃, 이 영양기관, 꽃과 열매는 영양기관, 생식기관, 그리고 잎, 줄기, 뿌리는 영양기관. 양분 만들고 이동하고 저장하고, 꽃과 열매는 자손을 번식하고, 그래서 생식기관, 그 다음에 영양기관에서 완전한 개체, 하나의 형체, 독립된 형태, 이걸 개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동물이건 식물이건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구성되고요. 기관부터는 맨눈으로 볼 수 있어. 자, 세포 맨눈으로 보기 힘들고요. 조직도 맨눈으로 보기 힘들어요. 여기까지는 현미경이 필요해. 자, 그러면 동물의 구성 단계는 여기서 어떻게 달라지냐면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맞아요. 자, 근육 세포. 근육에 붙어 있기 좋게끔 말랑말랑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얘가 모여 있으면 근육 조직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 개의 모양과 크기 같은 세포들의 모임, 조직인 거야. 자, 그럼 얘네가 만약에 간 또는 위 이런 애들을 구성한다. 그러면 기관이 되는 거지. 위. 그리고 뭐 폐, 심장. 그리고 또 뭐 있지? 심장도 있지만 신장도 있잖아. 신장. 장기 적출 들어봤어? 너무 끔찍한 단어지. 장기 매매 들어봤어? 뉴스 막 용감한 형제 케이블 TV에 나오는 거 그런 것들. 끔찍한 거. 어쨌든 간에 자, 일단 하나하나 딱딱 떨어져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기관이고요. 이런 기관들이 여러 개 모양이 다른 기관들이 모였어. 근데 얘네가 하나의 기능을 담당해. 모양과 크기 다 다른 애들이 하나의 기능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서 식도로 들어간 음식이 위에서 소화 한 번 되고요. 소장에서 또 한 번 소화되고요. 대장에서 머물렀다가 몸 밖으로 나갑니다. 이거 영양기관. 소화기관. 기관들이 모여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기능을 담당한 모임에서 소화기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간도 붙어 있고 위도 있고 이 꼬불꼬불한 애들 있지? 이거 다 기관계야. 소화기관계야. 자, 그리고 호흡기관계도 있거든요. 호흡기관의 시작은 소화기관계의 시작은 입이야. 호흡기관계의 시작은 콧구멍. 그 다음에 기관지, 폐. 그리고 폐에서 작은 동맥, 정맥을 통해서 기체 교환을 합니다. 요게 호흡기관계. 자, 그 다음에 순환기관계. 순환기관계, 순환계 줄여서 말하기도 해요. 순환기관계는 우리 몸에서 순환기관은 누굴까? 심장. 심장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런 것들이 순환계. 순환하는 거야. 피를 온몸으로 돌려줘서 양분 주고 불필요한 거 수거해주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은 소화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줘야 될 거냐? 땀 나고 우리가 뭐야? 소변으로 나가는 게 뭐지? 요속, 이런 것들. 자, 몸에서 필요 없는 걸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 이걸 내보내야 되니까 배설, 요것들이 서로 모여있는 거. 신장, 콩팥이라고 하죠. 콩팥. 그리고 여기 얘네들도 혈관처럼 오줌이 지나가는 관들이 있어. 뭐 수뇨관, 세뇨관 이런 이름들이 있거든. 이런 것들 배설과 관련된 배설기관계. 그래서 동물의 기관계는 하나, 둘, 셋, 네 개. 대표적으로 네 개가 있고요. 또 뭐 신경기관계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관계 이렇게 있고요. 동물은 기관계, 그 다음에 완벽한 사람, 개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만 있는 구성단계는 뭐냐면 기관계라는 구성단계가 있어요. 자, 그럼 식물의 구성단계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역시 세포로 시작되는 거 맞아요. 작은 세포로 시작되고 얘네가 줄지어 있으면 조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조직과 조직이 서로 모여서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럼 요거 뭐라고 하냐면 조직계라고 합니다. 자, 식물의 조직계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우리 책 기본 22페이지 그 맨 밑에 있는 나뭇잎 모양 기본 조직계 보이세요? 자, 겉을 덮고 있는 건 표피 조직계라고 하고요. 표피 조직계. 표, 껍데기, 표지, 책 표지, 표 위에 드러난 껍데기. 가장 겉을 덮고 있는 표피 조직계. 그리고 여기 안에 자,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이거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기본 조직계. 그리고 식물의 인맥에는 양분이 지나가는 곳과 물이 지나가는 곳이 있어. 물간, 체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거를 묶어서 관다발 조직계.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 식물은 조직계가 있고요. 이런 조직계가 모이면 바로 잎, 줄기, 꽃 이런 기관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개체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식물에게만 있는 독특한 구성단계 조직계, 동물에게만 있는 구성단계 기관계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4번에서 6번 문제 풀어보실게요.